실제로 나이키는 전 세계의 신발과 관련된 개발 특허, 신발 디자인, 신발 소재, 신발 공정에 관련된 디자인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키의 진정한 혁신은 광고나 마케팅에 있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사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이 마이클 포터가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종의 함수죠, 함수. 자, 칠판으로 가서, 칠판에서 원래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가치사슬, 이익 모델과 수익 구조틀 이야기할 거고요. 자, 가치사실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뭘 배웠습니까? 함수를 배웠어요, 함수. 예를 들어서 여기다 2를 집어넣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가 나왔어요. 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곱하기 2가 존재하는 거죠. 혹은 더하기 2의 경우도 이 경우는 해당되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풋이라고 부르죠. 인풋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아웃풋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인가를 집어넣었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더라.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즉 공장이라고 부르죠.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도, 기업도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전혀 무에서 유를 생산해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치, 즉 valu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서 무엇인가를 아웃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의 과정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요? 어떤 활동이 일어납니까? 생산도 하죠. 물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획도 있네요. 디자인도 있네요. 또 뭐도 있습니까? 개발도 있어요. 개발실도 있죠. 품질 관리도 있어요. 등등등등 수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활동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아져가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자, 다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정리해낸 사람이 마이클 포터예요. 그래서 본원적 활동, 주 활동이라고 불렀는데 구매, 생산, 물류, 영업, CS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본원적 활동이에요. 기업에서 발생하는 프로세스이죠. 이게 없어지면 안 되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본원적 활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적 활동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원 조달, 연구 개발, 인사 관리, 기업 관리, 이런 요소들이 본원적 활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스태프 조직들이죠. 요걸 뭐라 불러요? 가치사슬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비용사슬이기도 합니다. 이익사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단순화시켜 보니까 5가지 패턴으로 조금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각각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에 다른 경쟁자들은 제품을 설계할 때 연구 개발실 만들어가지고 1년씩, 2년씩 엄청 고생하는데 어떤 의료기기 회사를 보니까 대학이랑 산학 연계를 해가지고 자기들 돈 들이지 않고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화 가능성 있는 직전까지 개발된 걸 그냥 갖다 쓸 때도 비용도 거의 내지도 않더라. 이게 뭐예요? 가치사슬, 이익사슬, 비용사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개발할 때 어떤 요소가 있는가, 구매할 때 어떤 요소가 있는가, 생산할 때, 물류를 움직일 때, 그리고 판매할 때, 이 5가지 영역에서 가치사슬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것은 곧 이익 모델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몇 가지 케이스만 봐보죠. 자, 개발할 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창조입니다. 나이키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좀 이따가 조금 한 장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구매할 때 제거의 케이스가 있고요. 생산할 때 통합의 케이스가 있고, 물류를 관리할 때 창조의 케이스, 판매할 때 제거의 케이스, 한 개의 사례씩의 케이스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보시죠. 나이키의 경우, 우리가 나이키 이야기할 때 나이키는 마케팅 회사다, 나이키는 판매를 많이 해서 돈을 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이키는요, 개발에 있어서 창조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스니커스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이키죠. 전 세계 브랜드들 중에서 18%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량으로 보더라도 엄청나죠. 그런데 나이키가 왜 이렇게 스니커스 시장, 다른 운동화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일상화 시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네들이 가치를 창출하느냐, 광고 때려가지고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불편하면 싫어요. 내 발이 항상 붙어 다니는데 멋있다고 해서 신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발에 딱 맞는 핏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안한 착용감과 가벼운 무게 모두를 충족시켜야 되는 양말을 신었을 때처럼 발과 하나가 되는 플라이닛 기술을 개발했다.
나이키가 초경량 러닝화 시작을 개척한 것은 시장을 창조하고 기술도 개발되어진 그 어떤 개발 영역에서의 창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이키는 전 세계의 신발과 관련된 개발 특허, 신발 디자인, 신발 소재, 신발 공정에 관련된 디자인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키의 진정한 혁신은 광고나 마케팅에 있지 않고 개발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키는 뭘로 돈 벌어요? 개발로 돈을 버는 겁니다.